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3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배당을 기준으로 했고요. 국내 배당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배당은 제가 어제 수정을 해놓은 거여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레반테와 15일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은 레반테 쪽에 좀 많이 몰렸어요. 레반테는 홈에서 5승 2무 2패,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1승 1무 7패고, 레반테는 12경기째 무가 없어서 저는 무승부가 없이 계속 승패로 나눠졌었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를 제외했고 상대 전적도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2연패 중입니다. 상대 전적 봤을 때 레반테보다는 알라베스가 훨씬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기력 측면에서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레반테가 유리한 게 맞고, 최근에 알라베스가 원정에서의 전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레반테는 홈에서 좀 좋은 편이기도 해서 저는 일단은 동일하게 초안픽과 동일하게 레반테 쪽을 보고 있긴 해요. 뭐 마르티나 마요랄, 로치나 캄파냐, 모랄레스, 베르디 등 좀 좋은 공격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레반테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수비도 불안한 알라베스여서 레반테 승을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이 경기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폴더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알라베스 승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레반테가 13경기 만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로 가시면은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와포드와 8위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승 4무 4패, 토트넘은 원정에서 2승 4무 5패입니다. 와포드는 지금 3연승 중이고 홈에서도 3연승 중입니다. 토트넘은 2연패 중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도 2연패 중입니다. 원정은 2연패가 아니라 원정은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투표율은 토트넘 쪽에 몰렸는데 구매율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이 경기는 아스날 경기랑 계속 고민을 했어요. 둘 중에 한 아스날을 승무로 갈지 토트넘을 단통 패를 가고 아스날 승무로 갈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포드가 홈에서 전적이 나쁘지 않고 주중에 FA컵이 취소가 됐었고 또 최근 경기력이 좋은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경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무패로 갔고요. 와포드 승은 조금 없어 보여요. 4연승, 토트넘 상대로 4연승을 할 것 같지 않고, 토트넘도 무리뉴 감독이 3연패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와포드가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뒷공간을 토트넘의 뭐 손흥민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한다면 토트넘이 이길 것 같긴 해요. 이길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해서 일단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아스날과 6위 셰필드의 경기인데요. 상대 전적은 1승 2패고요. 투표율이나 배당은 일단 아스날 쪽이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4승 4무 3패, 셰필드는 원정에서 3승 6무 2패인데요. 최근 5경기 봤을 때는 아스날이 1승 3무 1패로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 오바메양이 나오지 못합니다. 셰필드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요. 이 경기는 초반팩에 무승부로 갔었는데 구매율이 좀 봤을 때 83% 정도로 아스날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해외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아르테타 감독이어서 제가 초반픽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테타 감독이어서 무승부와 승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테타 감독이 잘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안전하게 가신다면 셰필드의 승은 아스날의 홈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간다면 승무로 가면 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브라이튼과 18위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4승 4무 3패,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2승 1무 8패입니다. 브라이튼은 지금 덴번 선수가 부상이고 에런 무이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여요. 아스톤 빌라는 맥킨과 웨슬리가 부상이고 맥타게 선수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 브라이튼 치고는 배당이 좀 낮게 좀 좋은 배당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브라이튼 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에런 무이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고 맥긴, 웨슬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미드와 공격에서 한 명씩 없는 거라 저는 그 부분은 좀 커 보이고 글리시 혼자로는 브라이튼을 이기기엔 버겁다고 보고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22 노리치와 19위 본머스의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이나 정배 쪽은 노리치가 받았어요. 저는 이 경기 투폴로 갔었습니다. 승무로 갔었는데 단통으로 간 이유가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32,000원 픽보다는 16,000원 공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승과 무 중에서는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서 저 노리치의 단통 승으로 갔고요. 노리치는 홈에서 2승 3무 6패, 본머스는 원정에서 3승 1무 7패입니다. 좋습니다. 홈 원정 둘 다 뭐 그렇게 좋진 않고요. 노리치는 푸키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머스는 킹이 부상입니다. 노리치는 홈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고 리그에서는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다가 지금 홈에서 2연무 중이고요. 최근 5경기도 승리가 없고 본머스는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3연패 중입니다. 원정에서는 2연패 중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무승부도 고민을 했지만 노리치가 또 푸키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경기력은 둘 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진 않은데 그래도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승과 무 중에서는 그래도 노리치가 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많다고 봐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0위 사우스햄튼과 7위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3승 2무 6패,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3승 5무 3패입니다. 울버햄튼은 디에고 조타 선수가 부상이고 사우스햄튼은 지금 2연승 중입니다. 울버햄튼은 반대로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요. 투표율이나 배당은 사우스햄튼 쪽이 정배로 들어왔고요. 저는 이 경기 오히려 울버햄튼이 왜냐면 사우스햄튼이 전방에서부터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뒷공간을 좀 노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역습에서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경기력 측면에서는. 그래서 고민이 좀 됐던 경기였는데 저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일단 단통 무를 갔고요. 저는 오히려 울버햄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스햄튼이 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치만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폴더가 없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통으로 간다면 울버햄튼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단통무로 갔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웨스트햄과 11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3승 1무 6패를 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원정에서 2승 2무 7패입니다. 에버튼은 이어빌 선수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선수가 복귀 가능하고 야르몰렌코와 윌시어는 여전히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이 경기는 3대 전적에서 2승 3패고 웨스트햄이 최근 5경기 2승 3패라는 점, 홈에서 무승부의 빈도가 1무로 적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승패로 나눠질 것 같아서 승패로 갔고요.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에버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좀 웨스트햄이 오히려 홈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웨스트햄인 안토니오가 복귀를 하는데 또 모에스 감독이 중위권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또 잘 대비를 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승패로 갔고요. 이 경기 만약에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신다면 무패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나 배당 그리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에버튼이 유리한 건 맞아서 저는 무패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오사수나와 14위 바이아돌리드의 경기인데요.
일단 오사수나는 홈에서 3승 4무 2패, 바이돌리드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입니다. 오사수나는 에스토 선수가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바이돌리드는 지금 2경기째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안픽에 이 경기를 무승부로 갔었는데 해외 구매율이나 배당 그리고 투표율을 봤을 때는 오사수나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바이돌리드의 수비가 좋진 않고 뭐 측면 공간이나 크로스에 약하고 뭐 제공권을 다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반대로 오사수나는 아벨라 선수가 또 개인 능력이 있어서 물론 오사수나의 30번 선수가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아벨라나 뭐 토레스, 가르시아, 브라나사크 등 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서 무승부에서 승으로 바꿨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에이바르와 3위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4승 5패, 에이티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3승 5무 1패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3연승 중이고요. 에이바르는 올리베이라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결정을 합니다. 뭐 상대 전적 그리고 투표율 배당을 봤을 때 에이티 마드리드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 좀 위험해 보여요. 에이티 마드리드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16위 팀과 3위의 경기인데 투표율이 좀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일단 1위 경기고요.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 부분을 봤을 때는 에이바르의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모습, 뭐 사우스햄튼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압박을 하면 당연히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노출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고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면 펠릭스 선수가 있고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예전만큼의 역습이 좋은 에이티 마드리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에이바르의 단톡패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마요르카와 6위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마요르카는 홈에서 4승 2무 4패,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3승 2무 4패입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지금 2연패 중이고 리그에서도 2연패 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러나 에이티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아요.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편이고 배당도 비슷하게 좀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두 경기 중에서 저는 발렌시아가 더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 이유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4승 2무 4패로 나쁘지 않아요. 발렌시아는 반대로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는 굉장히 좋지 않죠. 3승 2무 4패로. 그래서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요. 물론 경기력을 봤을 때는 발렌시아가 유리한 게 확실히 맞지만 로드리고, 고메스, 가메이로, 페난, 솔레르, 파레오, 코클랭 등 선수진이 좋지만 마요르카의 뭐 쿠보 선수나 레나 키퍼의 선방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발렌시아가 원정을 가서 좀 고민을 할 수도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서 무패로 갔습니다.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베티스와 5위 소시에다드 경기인데요. 베티스는 5승 2무 3패,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5승 2무 3패로 두 팀 다 비등합니다. 상대 전적도 1승 2무 2패로 비등한 부분이 있고요. 베티스는 페달이 결장을 하고 페키르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초안픽에 베티스의 단통 패를 예측을 했고요. 소시에다드는 좀 공격진이 나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는 팀이기도 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소시에다드 승으로 갔었는데 무승부로 바꾼 이유가 구매율이나 배당이나 다 베티스 쪽이 조금 더 많이 좀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베티스의 홈인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좀 투폴로 가자면 무패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 단통 패를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베티스도 나쁘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호아킨도 있고 소시에다드가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키르까지 있었다면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으로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페키르가 없고 호아킨은 혼자만 있지만 소시에다드가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노출한다는 점을 봤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통 무로 갔습니다. 15위 벌리와 3위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벌리는 홈에서 5승 6패, 레스터는 원정에서 7승 1무 3패입니다. 벌리 홈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5경기 전적도 1승 4패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통으로 가자면 레스터 승이 맞는 것 같아서 벌리의 단통 패로 갔고요. 벌리는 지금 4연패 중입니다. 홈에서 2연패 중이고 구드문드손과 반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레스터는 은디디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2연승 중입니다. 레스터의 원정 최근 5경기 전적도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요. 저 이런 부분 참고했을 때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자면 벌리가 레스터 상대로 승리한다,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단통패로 갔습니다. 자, 13번째 경기 9위 비아레알과 20위 에스파뇰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은 홈에서 4승 4무 1패,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2승 2무 5패입니다. 비아레알은 3연승 중이고요. 알비올 선수가 결정을 합니다.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4연패 중입니다. 이 경기는 이 빌바오 경기와 둘 중 한 경기는 풀어질 것 같은데, 빌바오를 말씀드리면 지금 3연무 중이고요. 빌바오가 지금 3연무를 4연무까지의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봤어요. 그래서 빌바오는 단통 승으로 갔고요. 비아레알은 승부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에스파뇰이 이길 가능성은 경기력을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상대 전적도 무승부의 빈도가 좀 높은 편이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무승부의 빈도가 높습니다. 4승 4무 1패로 4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4연패라는 점을 봤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봐서 저는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비아레알 경기를 승무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공유를 다 드렸고요. 16,000원 픽을 베팅을 하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부터는 금요일에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 국내 배당을 못 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국내 배당을 보고 좀 이 경기 물론 베팅을 했지만 좀 이상해 보이는 경기가 있다, 해외 배당과 비교를 했을 때 이상해 보이는 배당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최종 픽 영상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